100%를 달성할 수 있는 거를 뭐 80, 70%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일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과목에 시간을 사용을 할지, 과목에 투자할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각 과목을 공략을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 이 정도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교육을 선도하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입니다. 저는 실장 김다영이고요. 오늘은 학원 직원분들 중에서 가장 계획적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수학과 최진성 선생님이신데요. 오랫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약속이나 일정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수업을 하실 때도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숙제 안내 문자가 오고 그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셔서 학부모님들께도 만족도가 매우 높으십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최진성 선생님의 플래너도 직접 공개를 해보겠고요. 새학기 시험을 앞둔 중학생들이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면 좋을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2 학생들이 4월 말에 이렇게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시험 계획을 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주 잡는다는 거는 이 외에, 이전에 뭐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원 수업 열심히 하고, 과제 열심히 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험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요 시험 직전과, 시험 기간 시작할 때 이때쯤은 어느 정도 다 채워져요.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는 당연히 모의고사 풀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3일차가 사회기가잖아요. 2일차 저녁에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기가 기출 계속 풀고 뭐 최종 복습 정도 하고 여기도 2일차에 국어 과학이니까 국어 과학 뭐 기출 풀고 그 전날 일요일에는 뭐 영어 수학 기출 풀어야겠죠. 최종 복습하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채워지고 그러면은 요 정도 안에 이제 이 과목을 한 번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에. 한 번을 돌면서 문제집을 쭉 풀어야 돼.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뭐, 토요일에 영어를 먼저 치니까, 여기에 영어, 그리고 수학 기출을 또 푼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에는 국어랑 과학 기출을 또 풀고요. 뭐 목요일에는 사회 기가 기출 한번 풀고, 그다음에 여기 영어 수학, 뭐 국어 과학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벌써 시험 기간 마지막 주 계획은 거의 짜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첫 주는 보통 내용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어, 수학, 뭐 국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되겠죠. 뭐 과학, 사회, 기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씩 배분을 해서 이 첫째 주에 전체 과목을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용 정리를 하면서 뭐 간단한 문제 풀이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이때 내용 정리를 한다는 거는 내용 정리를 하면서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은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뭐 사회, 기가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요 한 주 정도예요. 그럼 요 정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학생마다 다르게 짜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과목에 시간을 사용을 할지, 과목에 투자할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각 과목을 공략을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 이 정도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에 투자를 하느냐,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에 투자를 할지 포인트를 잡아야 하고요. 이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기본적인 공부량은 어느 정도 다 충족한 상태에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과목별로 어떠한 포인트를 잡을 건가? 수학 공부는 문제집을 드립다 많이 푸는 게 거의 시험을 잘 보는 거에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좀 더 집중을 한다. 그래서 교과서 복습이랑 암기 시간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시간, 뭐 날짜별로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할지 이 정도를 짜게 될 건데, 본인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이 계획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학 뭐 30문제를 뭐 30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30분이 지났는데 1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쭉 밀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몇 문제 못 풀고 부족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실력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이번 시험에서 뭐 몇 점 이상을 맞을 거다라는 목표치를 좀 설정해 두고 계획을 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은 뭐 요 정도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지 부모님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서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캘린더의 장점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MBTI가 굉장히 J여서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또 사람마다 성향이나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좀 변형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작성과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기기 간의 연동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뭐 색이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극 제이신 최지 선생님의 플래너는 어떨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제 2월달 캘린더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거나 어떠한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는 편입니다. 엘리트 시키들 이게 되게 웃긴데. 아, 자주 만나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4명의 네. 친구들이 중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되게 친해졌던 친구들인데 대치동 학원에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진학했고 이제 2명은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한 명은 일반고를 갔는데 일반고 간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있고요. 와, 진짜 끝판왕이시죠. 여자친구는 네, 서울대 전자과, 그리고 성대,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렇게 와. 거의 매년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요. 톡방 이름을 정하다가 뭐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좀 아, 민망한데요. 그럼 네. 선생님 포함 엘리트 시키군요. 아니, 저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3월에 약속 스케줄 같은 것도 되게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채워넣으시는 편인가요? 그 사실 막 즉흥적인 약속을 네,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 2주 안에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스티키노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티키노트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바탕화면에 바로 이렇게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키자마자 이걸 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써놓는 편이고요. 이쪽에는 좀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쪽이 예를 들어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 그리고 학원 과제 이런 것들의 느낌이라면 이쪽은 좀 본인이 평소에 좀 부족한 부분들,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자체, 이건 좀 부끄럽네요. 아, 뭐예요? 지금 안 봤는데 뭐예요? 이미 녹화도 됐는데 뭐예요? 네, 그래. 이거 제가 자취를 이번 학기 시작해서, 월수 월급팩 이렇게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적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팩 아니, 스케줄? 얼굴팩이 사놨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PX에 그 얼굴팩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걸 네. 사놨다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서, 이걸 써야겠다 생각해서, 좀 써보자 하고, 써보려고 와, 적어는 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그래서 그 전주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좀 다음 주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시간별로 좀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최 선생님은 보면 특징이 쉬는 시간 뭐 10분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뭐 이런 특별한 이유도 있으신가요? 이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좀 구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막 그냥 자유시간에 유튜브 보고 이러는 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죠. 그죠? 음. 그런데 그거를 막 여기에 뭐 예를 들어 21시부터 10분 유튜브.
일주일씩 뭐 그러다가 한 100분 20분 되고. 뭉치고 이러면 뭔가 이게 일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그걸 계속 보게 되면. 맞아요. 뭔가 이게 갑갑해지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해야 할 것들만 쭉 적고 남는 시간은 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음, 편하게 채우는 게 좀 저는 좋아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벌려놓거나 뭐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뭐 새로운 모임에 들어간다던가 하다 보면은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거를 뭐 80, 70%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일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뭐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겠죠. 뭐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연구자학생 지원 이런 거 써놨는데 사실 화요일 날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다음 날짜에 조금 시간을 비워둘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컴퓨터 설정을 조금 뒤에 해도 되니까 이 시간대에 요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진 선생님과 플래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중학교 2학년들 첫 시험 계획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최진 선생님의 수업이 듣고 싶은 분은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